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했고요. 2주 전에 1월 17일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방송을 하고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2주간의 이 텀 동안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제가 절대 전략이나 이제 수요일에 이제 진짜 쉬운 진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계속 제시를 좀 해드렸었기 때문에 제 정석 투자의 어떤 시황감, 그다음에 이제 업종에 대한 어떤 전략,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좀 중요하게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17일 날을 기준으로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260선 자리죠. 이 자리에서 제시해 드린 전략은 2180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70p 단위로. 그죠? 그래서 2260선 자리에서는 우리가 밸류 부담이 좀 있는 자리다. 초황 때 이 밸류가 좀 적용되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현금 철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전에서는 5G를 비롯한 중국 소비주,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주식들은 상당 수준 현금화가 되거나 이 시장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는 해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말에서 2월 달 초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또는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의 재고 관리, 요거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을 했는지, 요거 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전략을 좀 세워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드디어 이제 재고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좀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워낙 핫한 이슈인데,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시장의 어떤 급락, 이 중심 이슈가 있는데, 이제 모두 다 여기에 다 지금 초점을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두 다. 아마 여러분들 TV 트시면 다 이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전략 또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할 거냐면 2260선에서는 저는 현금화 전략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 드렸고요. 실전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현금화 전략이 갔었고, 그리고 2180을 전후로 해서 제가 제시해 드린 전략이 이제 선을 하나 더 거라, 2100선. 요게 제가 이번 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해 드린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그 중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악재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당연히 보수적인 전략을 이제 제시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랑 정반대의 의견을 드릴 겁니다. 정반대의 의견, 좀 폭등 나올 거다. 이 의견 오늘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식마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260선 자리, 이 50선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2018년 최고 호황 때 밸류가 적용되었던 자리고요.
2260짜리가. 그 다음에 PER 기준 한 13배 정도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10년 평균 PER 기준이 12배 정도 되니까 12배를 지금 현재 지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100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2180선 자리. 2180선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냐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 또는 2월 달 들어서 지수가 뭐 2100선에서 멈출지 2050을 갔다 올지 아니면 2120선에서 저점을 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자리는 2018년도 우리나라 최악의 밸류가 적용되었던 자리고요. 2100선 이 자리, 요거는 제가 저점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투매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2100선은 어떤 자리냐면 우리나라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430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 정도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냐면은 대충 한 230조 정도 됩니다. 그럼 대충 한 1660조 내외 정도가 되죠. 그죠? 1660조.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합치면 시가총액이 1660조 정도가 돼요. 이 1660조는 작년도 우리나라 이 기업들 있죠. 작년도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래되고 있는 수많은 대표 기업들이 뭐 서울에도 부동산도 있을 거고 사무실도 있을 거고 뭐 지방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치가 한 166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딱 시가총액이 만나는 자리가 2100선 정도가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면 이 컨센.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관련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서 이 컨센이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구간에서는 공격을 취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나오면 지수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장해서 보게 되면 지금은 겨울에서 뭘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봄으로 가는 시기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예요. 지금 1월 달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2월 달 하지 않습니까? 2월 달에서 3월 달 이제 4월 달 한 2월 달 후반이나 3월 달 초가 되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예요. 바이러스가 따뜻해지면 약발이 다운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게 되면 어떠한 요인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모드로 가는 국가들이 있을 거고 또는 중국이 어려운데 좀 지원 사격을 해주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국가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대만이나 이런 국가는 중국에 대해 차단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중국은 그거에 대한 보복과 그다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 도와주었던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을 전 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차화정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 지금 현금화 전략, 지금에도 현금화 필요하다. 2260짜리에서는 얘기를 왜 못하죠? 2250선 자리에서는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지금이라도 리스크가 그 얘기를 왜 2250선 자리에서 못하냐고요. 2120선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한다? 저는 여기서 뭐를 이용을 해야 되냐면 역발상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발상 전략을 세울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어떠한 징조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2180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하나 더 걸어. 그 자리가 2100선이었어요. 그죠? 이 자리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이번 주 초 정석투자의 공개 방송이나
아침, 오전 절대 전략을 들으신 분들은 숫자가 친숙할 겁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2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자리냐? 코스피 시가총액과 코스닥 시가총액 합친 게 2019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하고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익 컨센이 하향되더라도 상관없는 자리다 이거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투매를 더 나오려면 현물적 매도보다 파생 쪽 세력들이 장난을 더 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보시게 되면 1월 28일 종합주가지수 지수 선물이 291.80이죠. 근데 그 다음날 292.75 저점이 안 깨집니다.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저점이 아이고. 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이 자리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요 구간은 저점이 안 깨지죠. 그러니까 요 날 보세요. 요 날 저점이 안 깨지죠. 그 저점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파생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파생 쪽. 아, 주식 얘기하는데 무슨 파생 얘기를 갑자기 하냐. 이게 신호를 먼저 줘서 그래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물이 먼저 신호를 줍니다. 근데 선물보다 옵션 쪽이 신호를 먼저 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면 두세 번 반복해서 보세요. 이해될 겁니다. 지수가 저점을 안 깨요. 저점이 높아졌죠. 그러면 옵션 쪽에서는 콜옵션이라는 게 있고 풋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옵션이라는 거는 상방 베팅하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콜 가격은 올라갑니다. 풋은 하락했을 때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점이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저점이 높아지거나 저점을 깨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콜은 상방에 베팅하는 건데 지수가 저점이 높아지게 되면 콜 가격은 낮아져야 됩니까? 높아져야 됩니까? 높아져야죠. 저점을 깨면 안 되죠. 근데 외가격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지수는 저점이 안 깨지잖아요. 근데 외가격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저점이 0.96이에요. 근데 지수는 저점이 안 깨졌잖아요. 저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상방으로 갈 생각이 있었으면 저점이 깨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콜은 상방에 베팅한 상품인데. 근데 지수는 저점이 안 깨졌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저점이 깨졌죠. 0.93. 요거하고 정반대의 신호가 다음 주 나오는지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2100선을 전후로 해서 2100선을 전후로 해서 급락이 나와. 한 번 더 투매가 나와. 한 번 더 투매가 나면 어떤 물량들이 나올까요? 손절하는 물량이 나올까요? 아니면 비자발적인 로스커 물량이 나올까요? 비자발적인 로스커 물량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손절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현금을 만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용이나 아니면 남의 돈 가지고 주식을 샀던 사람, 난 팔기가 싫은데 반대 매매가 나가는 물량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번 더 빠지게 되면. 이게 저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아이고, 원래 이제 빨간색이 아닌데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점이 깨지게 되면 다음 주에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와야 됩니까? 지수가 저점이 깨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저점이 깨지게 되면 풋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풋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풋 가격 가운데 외가에 있는 녀석이 전고점을 많이 못 넘어간다. 그게 급등 신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100선짜리 요 근방이 올수록 먹을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많고 먹을 게 많은데 여기서 이 먹을 게 많게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주식을 막 따라가서 매수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로스컷 물량들, 반대 물량들, 그런 것들이 폭락이 나왔을 때 풋에서 역행이 나온지를 잘 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 신호가 저는 2월 달 초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2월 중순 전에는 전 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번에 중국에서 이 춘절 연휴가 2월 2일에서 이제 3일까지 연장이 됐다가 15일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투매 싸움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구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현금을 만드신 분들은 2250선, 2260선에서 현금을 만드신 분들, 거기서 중국 소비주를 파신 분들, 이익 실현하신 분들, 전기차를 이익 실현하신 분들, IT 반도체를 매도하신 분들, 비중주를 하신 분들, 5G 이익 실현하신 분들, 그런 분들 현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문제는 현금을 못 만드셨거나 또는 무방비로 당해 있거나 아니면은 지수 급등한다고 해서 뒤늦게 따라간다거나 이러셨던 분들이 문제죠. 전기차를 어제 따라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저희는 이익 실현했습니다. 다시 살라고. 지금 시장이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인데 투매가 나오는 구간인데 아무런 기준의 잣대 없이 들이댑니까? 전략의 차이가 상당히 저는 크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종목에서 먼저 급등 신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기준을 세우실 때는 2180 이거는 지수가 2100을 가든 2050을 가든 나중에 회복된다. 근데 이거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봄으로 갈수록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언론 매체에서 지금 50개 언론사가 있다면 지금 50개 언론사 1페이지에 다 그게 도배되어 있잖아요. 중국 코로나.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이 이슈 대신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뭐 금리 인하 이슈라든지 중국 뭐 부양책 이슈라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이게 딱 비등비등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목들이 급반등 나오는 주식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징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한 상태에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걸 좀 종목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T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삼성전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이제 55,000원에서 이제 56,000원대였는데, 그죠?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전략이 있죠. 저는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IT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초호황 밸류를 적용하게 되면 PBR 기준은 1.53배여서 61,700원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그죠? IT 반도체보다는 전 전기차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렸죠. 이 시점에. IT 반도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IT 반도체가 현재 초호황 수준의 밸류를 적용받고 있는데 재고상의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1월 30일 날 30하고 30일 날 이번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서 재고상의 문제가 있는 게 나왔죠.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재고가 잔뜩 쌓여 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로스가 적게 나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어제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56,400원까지 온 거예요. 전기차는 지금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반도체하고 전기차 쪽으로 성적표 딱 내게 되면 그래도 지금 전기차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체감으로는 전 위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IT 반도체는 선택의 영역이었던 거죠.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따라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처럼 기다리신 분들이 있겠죠. 그럼 기다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56,400원이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60일선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60일선인데 요게 저는 깨져야 먹을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60일선 정도 지지가 나온 게 좋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차트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차트에다가 선을 긋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관련된 가격이 좀 올라간다거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기사들을 보고 그 현상만 급급해서
짜맞추게 했었을 땐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52,800원 요 자리 깨지는지 한번 보자. 요 자리 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IT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매수 의견을 못 드렸죠. 저는 53,000원 금방 오면 그때는 이제는 IT 반도체에 대한 매도 의견 못 줍니다. 지금의 스탠스와 정반대의 공격적인 매수 의견을 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주도 거래 안 합니다. 오히려 현금 들고 있습니다. 53,000원 온지 한번 보시죠.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안 오면은 저는 계속 제 기준에서는 부합이 안 돼요. 그럼 아마 전기차를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중국 소비주를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바이오잭을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 5G를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해줄 겁니다. 제 기준에 부합이 안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같이 봐야 될 게 누가 있냐면 원익 IPS예요. 원익 IPS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가 간다, 반도체 살린다 그러면 얘부터 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OLED 가지고 있고요. 전공정, 반도체, 수주산업 바로 있고요.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즉 삼성전자나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시설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수주를 받더라도 얘가 제일 먼저 받고 실적 컨센 잡기도 제일 쉽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개인 투자가들 입장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 이걸 바로미터로 본다고요. 다른 종목 기준을 잡지 않아요. 이 종목을 보고서 밸류 계산하지. 그래서 IT 반도체가 랠리가 나오려면 원익 IPS가 랠리가 다시 이 갭을 메꿔줘야 됩니다. 이 갭이 무너졌던 자리가 한 37,500원 정도 되잖아요. 요거 살려놔야지 다시 IT 반도체에서 추세 맞는 주식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 싸게 사자예요. 계속 싸게 사자예요. 그리고 소재 관련돼서 SK 머티리얼즈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이 좀 심하죠. 솔브레인은 위에 있고 동지세미캠 중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고. 근데 이런 주식이 지금 디스플레이 쪽 ICD 같은 주식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의심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 참여했던 투자가들이 너무 기대치tem이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판을 만들어 놨는데 정신이 팔린 거죠. 근데 요번에 삼성전자 재고 관련된 이런 부분 보다 보니까 정신이 이제 바짝 차린 거죠. 그래서 IT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밸류가 다시 계산돼야 된다. 그래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저는 2월 중순까지 조금 더 밀어보셔라. 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현금은 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갔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IT 반도체는 2월 중순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삼성전자 한 53,000원 깨지는지 한번 보셔라. 그때 되면 이제 저희 스탠스가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말씀 좀 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자, 삼성 SDI 전기차 빨리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그죠?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 두 종목은 제가 다 추천드렸던 주식이 진짜 다 잘 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 전기차는 이제는 이격을 줄여야 돼요. 전기차는 이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나 이런 애들이 지금 이격을 줄이려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냐면 직전 고점 요 이상에서 넘어갔던 자리 요 공간에서 살아있는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다시 공략 포인트가 나오겠죠. 저희도 어제 전기차 급등할 때 저희도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 차익션 한 개 있는데 다시 이때 되면 들어갈 겁니다. 그 기준을 삼성 SDI나 일진 머티리얼즈나 포스코 케미칼로 보셔라. 얘네들이 중심을 딱 잡아준 시점부터 턴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비싸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G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KMW 그죠? 49,550원입니다. 얘는 52,000원 살리는 시점부터 보셔야 됩니다. 52,000원 살려야 5G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32,200원인데 38,800원 38,800원 살리는 시점부터 5G 살아납니다. 잘 보세요. 회복을 못하면 타이밍을 미루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소비주가 제일 고민이 되실 겁니다. 중국 소비주는 호텔 신라 기준으로 87,000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쏟아져요. 87,000원에서 방어 나오는지 잘 보세요. 이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멈춰주는 흐름이 나오면 94,000, 5,000원 이 정도의 회복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 소비주들은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이 이슈하고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지만 보세요. 주타켓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꺾이는 신호가 나와야 돼요. 이러한 좀 집중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 저는 다음 주 정도 중반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뭐 공개 방송이 됐든 어떤 아침에 뭐 절대 전략이 됐든 다른 방식을 취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고 좋은 결과로 만드신 현금 잘 활용하셔서 좋게 결과가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